KT 서류 전형을 대비한 자기소개서 면접 전형인데요. 오늘 좀 자기소개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2부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아무래도 가장 메인이 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전형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 KT 해당 직무 지원 동기, KT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해당 직무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 700자고요. 2번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냐? 그 다음에 뭐 했냐라고 하는 질문 800자입니다. 3번은 3년 내 가장 어려웠던 도전, 무엇을 배웠는지 700자. 4번은 공동의 목표 달성, 협업 경험 역시 700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는 700, 800, 700, 700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800자를 줬다. 그 다음에 나머지 7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 작성하시는 거에서는 괜찮을 텐데 이제 1번이 조금 700자 내에다가 3가지 내용을 담아내야 돼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뭐 평이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량이 길진 않고 확실히 뭐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뭐 역량, 또 개인적 경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1번 항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팀이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 KT 입사 후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700자입니다. 지원 동기와 이제 앞으로의 입사 후 포부인데 글쎄요, 700자 이걸 다 녹여내느냐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네. 그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좀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적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사항은 2, 3, 4에다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나는 왜 어떤 걸 준비했고 그 다음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동과 지원 동기와 포부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2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직무 중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 중심으로 했을 때의 지동. 그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1번에서 요구하는 게 회사랑 직무 지원 동기를 다 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 작성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IT이신 분들은 당연히 IT 기술직 쪽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게 또 4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전공에 무관하게 영업적으로 쓰실 텐데 이제 또 2가지로 나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왜 4가지, 2가지 중에 이걸 선택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접점, 내가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이제 전 여기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IT 기술, 당신이 얘기하는 역마 쪽 있잖아. 이거는 다른 산업과도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통신산업에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왜 통신산업에서 하는지에 대한 브릿지가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통신산업이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BC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 비대면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통신망이잖아요. 이 2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쪽이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직무에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통신산업 쪽이 점점 더 중요해지네.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 성장 가능성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넘어야 됩니까? KT로 넘어야 되겠죠. 근데 KT 당신네들은 단순한 아까 텔레코가 아니라 디지코로 간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간다면 사람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로 못 가. 여기 내에서 움직일 거야. 근데 이 내에서 당신네들이 이거 가지고 사업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성장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난 KT를 지원했어. 이렇게 산업과 회사를 언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부를 뭐를 얘기해 줄 거냐? 그렇다면 KT에서 당신네들이 얘기했던 디지코로 가기 위해서는 내 직무가 핵심이잖아. 내 직무를 잘해서 당신네 회사가 디지코로 가는데 도움 줄게. 이렇게 짜자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갑니다. 내가 왜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먼저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양한 산업 중에서 이쪽 산업이 이런 성장 가능성이 높아. 특히 KT는 디지코 한다며 내가 들어가서 디지코를 더 잘하게 해줄게. 이렇게 직무 중심으로 좀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심 계기, 산업의 중요성, KT에서 직무 접점 만드시고 구체적인 포부 제시해 주시는 거. 요걸 첫 번째 방법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라고 해도 회사 내용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중심의 지원 동기라고 해도 직무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 좀 비중을 둘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인문상경이다라고 한다면 영만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직무 쪽 그런 쪽에 있어서의 내가 왜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쓰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IT 쪽은 어찌됐건 직무 지원 동기가 거의 뻔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 쪽에 조금 더 왜 KT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 IT계도 각각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 중심의 지원 동기 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네, 알려주시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해 보신 방법일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기준은 혁신도 있겠죠, 성장도 있겠죠, 요즘 같은 때는 위기 대응도 있겠죠. 근데 이제 KT가 계속 얘기하는 건 혁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 하에서 KT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더 이상 우리는 텔레콤이 아니야, 디지코야 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기준하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 내용도 기술할 수 있겠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KT에서 이 직무를 해서 KT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를 달성해 주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즉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해요. 이 기준은 무엇도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기준이 모든 것들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혁신을 잡았으면 KT가 혁신하고 있는 모습, 나 또한 혁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KT의 혁신을 이끌 나만의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기준 잡은 걸 끝까지 얼라인 시키는 이 방법, 이게 가장 쉬운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선택을 하셔서 잘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항목 살펴볼까요? 이번에 이제 가장 쉬운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괄호에 IT 기술 분야는 쓸데없는 거 쓰지 마.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써라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구조는 아주 쉬워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A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 KT는 친절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유 써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역량은 다 정답인데 평가자가 알고 싶어하는 건 왜 너는 그걸 정답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니까 두 번째는 이유를 한 문장 정도 작성해 주세요. 세 번째 이제 여기에다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구조로 좀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시한 역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좀 역량을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일단 IT 기술에 관련된 역량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아까 봤던 게 요구사항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니까 해본 경험이 필요하겠죠. 또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해봤던 거, 그 다음에 IT 기술에 대한 역량, 해봤던 프로젝트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의지니까 결국에는 이쪽은 구체적으로 해봤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실제 관련해서의 프로젝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거를 갖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안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는 뭐 열정, 책임감, 끈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작성해 주셔도 좋으니까 IT 쓰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여기다가 제시하자. 특히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그러면 800자니까 몇 개의 소재를 쓸 것이냐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는 800자는 하나의 경험을 디테일하게 쫙 스토리텔링화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쓰면 약간 좀 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맥스 2개, 3개는 너무 과하고요. 저는 맥스 2개고 가급적이면 하나,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번도 4번도 또 경험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연관성 있는 거 하나만 쓰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개 정도로 녹여내자. 뭐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2개까지. 아까 저희가 지원 동기 이야기할 때는 뭐 IT는 회사 중심의 직무 지원 동기를 쓰고 또 인문산경 쪽은 좀 직무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구조가 딱 나와 있다 보니까 뭐 네. 어느 쪽 상관없이 그렇죠. 동일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역량에다가 어떠한 소재를 갖다 놨고 그걸 평가자가 어떻게 보느냐 그 게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일즈 앤 마케팅 분야 요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팁을 좀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에서 말씀드린 역량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좋은데 역시 이것도 소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는 좀 넓은 범위로 좀 드릴게요. 분석력과 기획력과 설득력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역량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상황을 분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구나라고 기획을 할 겁니다. 그다음 그거 가지고 기획 백날 해도 소용없죠.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니까 분석을 바탕으로 기획을 잘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설득을 잘했던 경험 그게 무엇일까? 대신에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직무 역량이니까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 수치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판매량을 얼마나 증가시켰다라고.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건 검증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문산경 분들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치로 경험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많은 경험들을 분석력과 기획력, 그 다음에 설득력이라는 관점에서 소재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구조를 분석해 보시고 그 중에서 수치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력, 기획력, 설득력 범위 안에서 강력한 소재 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셨고요. 이제 3번 항목인데요. 최근 3년 내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무엇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3년 내라고 하셨으니까 취업 준비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취업 준비라고 얘기해도 정답인데 맞습니다. 네.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취업을 생각하시고 나서부터의 3년으로 이제 백하는 거니까 그때 경험부터 이제 좀 뭔가 전략도 짜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내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4년 내도 괜찮습니다. 뭐 3년인지 4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거다. 뭐 3년이다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고생한 거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누군가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IT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걸 극복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번에다가 하나만 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이거는 경험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경험 쓸 때는 항상 2가지식으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끈기가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열정이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긍정적인 사고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등등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제일 앞에다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2가지식 구성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STAR 경험.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에 T는 여기서 전 트러블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니까 어떠한 트러블,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액션이겠죠. 어려웠어. 근데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액션을 가장 많이 서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이 결국엔 좋게 나왔다. 그 다음 마지막 배운 점은 우리가 제일 앞에다 갖다 줬으니까 다시 구조를 말씀드리면 경험을 쓰실 땐 제일 앞에다 2가지식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액션은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직무와 관련된 그런 어려운 도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남자분들은 거의 뭐 최근 3년에 군대 경험도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써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평가자가 얘를 군대에서 내가 통신병이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경험이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네.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쓸 얘기가 그거밖에 없나?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양한 사회활동, 대외활동 경험이 그렇게 없나? 이거 라고 가장 생각할 어려웠던 수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한테는 되게 진짜 인상 깊고 어려웠어 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처럼 느껴줄까 생각해 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네. 면접 때는 상관없어요. 면접 때. 근데 서류에서는 과연 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야, 너 군대에서 진짜 힘들었겠다 라고 느껴질까요? 저는 그거는 차선인 것 같습니다.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조세현 아나운서처럼 만약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일단 접어두시고 직무에 관련된 걸 먼저 떠올려 보시자. 정 없으면 쓰자. 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병 했던 분들 정도. 네. 하여튼 연관성 있는 걸 찾아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굉장히 좀 맞습니다. 힘듦을 좀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재밌는 게 어려웠던 도전은 뭐냐? 경험을 통해 뭐 배웠냐지 성공했던 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 즉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사실 스토리는 실패한 게 더 재밌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뼈저리게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렇게 써주면 좋을 텐데 저는 여기에선 그런 욕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700자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이 이번처럼 한 1,500자 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실패했고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난 결국에 성공했어로 가도 되는데 700자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경험 내에서 작성해 보시는 걸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경험을 본인이 수행한 역할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입니다. 뭐 협업 경험을 찾아야겠네요.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굉장히 잘나셨어도 안 뽑아줍니다. 같이 일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 뽑아주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단골 질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협업 경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n분의 1을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 저희 셋이서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서 1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잘해서 우리는 방송을 잘 마쳤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저희 셋이 방송하고 있는데 갈등이 발생했어요. 두 분이 싸운 거예요. 방송 전에. 그럼 제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걸 잘 해내가면서 1시간을 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팀워크 플레이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해서 그 갈등을 조정했던 경험 크게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협업 관련된 이 자소서 문항이 나오면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요? 뭐 공동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네. 뭐 이렇게 과제라든지 그런 걸 좀 진행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 소재를 좀 생각해내는 게 저는 늘 좀 어려웠고 뭐 좀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가족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쓰기가 좀 난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늘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서술 방식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나눴는가?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네. 그러면 각각의 좀 서술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조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협업 경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협업,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역시 경험이니까 제일 앞에다 그걸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세요. 시츄에이션, 우리가 팀플레이를 합니다. 우리가 투데이 잡스 1시간 동안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목표를 받은 거예요? KT를 최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알려줘라!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가고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한 걸 업무 분장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업무를 나눴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즉 태스크와 액션. 즉 여기서의 태스크는 제가 트러블이 아니라 태스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받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n분의 1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자원관리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n분의 1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인적도,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컨트롤 잘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맡은 바일을 잘해서 결국에 방송을 잘 마쳤다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는 아까 말씀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가급적이면은 가족 간의 소재도 좀 일단은 지양. 네. 예. 조선 아나운서 자꾸 죄송하네요, 제가. 아닙니다. 네. 확실히 좀 알아야 되니까요. 네네네.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 네.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 없으신 분들은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IT신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있을 것 같고 역마하시는 분들도 학교 내에서의 수업 중에 팀플레이 수업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팀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학교 내에서의 과제라도 소재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소재 선택은 정 없으신 분들은 학교 내에서 했던 과제 요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목표 달성하는 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결과값은 긍정적인 게 좋겠죠. 그렇죠. 이 당연히. 부분도 굳이 부정으로 네. 빼서 약간 좀 뭐 쓰다 만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기보단 이것도 700자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못 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서 두갈식을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네. 비단 KD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 자소서를 두갈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한국말은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가 무슨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반전이 계속 나와주면은 자소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평가하는 분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3년 내에 어려웠던 경험을 나한테 왜 말하는 거냐라고 가이드를 해줘야 평가자가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그걸 보느라고 여러분들이 쓰신 중간의 내용을 스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갈식으로 꼭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써주면 평가자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항상 배운 점을 네. 제일 앞에다가 붙여주시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목표 달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다른 예로 저희가 이제 싸웠어요. 네. 갈등에서 저희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네. 해소하는 과정들 네. 이것도 이제 어필을 해야겠죠. 네, 제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쓰시죠. 역시 네. 이것도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걸 했을 때 배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앞에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오고 이제 여기서의 T는 트러블입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냐. 근데 대다수의 갈등 발생하는 게 역할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n분의 1을 내가 더 해야 돼. 아니면 쟤는 뭐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갈등이 어떤 것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서포터, 팔로우로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할게.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내가 뭐 매개체가 돼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등등 두 가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즉 내가 리더로서 혹은 팔로우로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갔는지 그래서 결과값이 나왔다. 즉 앞부분과 다른 건 뭐냐. 앞부분에서는 n분의 1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역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뒷부분은 내가 무엇을 했고 등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다 등의 정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구조는 요거는 내가 좀 뭔가를 했다라고 뿜뿜하고 싶은 분들은 앞부분에서 협업의 n분의 1을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팀플레이 할 때 사람들을 좀 조정도 잘해야 되고 중재도 잘해야 되잖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 같은 걸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갈등 해결로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리더로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팔로우로서 해결을 했는지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냥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어떤 역할을 더 선호할까요?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리더냐 팔로우냐라기보다는 전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어떠한 일을 맡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끌려가느냐 인 부분이니까 리더냐 팔로우냐 이거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 단어 빼시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주인의식 있게 그 관점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이런 자소서 쓸 때 네. 고민이 돼요. 너무 근데 좀 이럴 수는 리더로서 있어요. 내가 너무 적극적이고 맞아요. 이런 사람은 좀 별로 선호하지 않을까 봐. 네. 왜냐면은 업태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에 뭐 이런 통신 관련된 스타트업에 들어가 5G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영업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리더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아야 되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큰 기업 있죠. KT 같은데 이런 데는 굳이 뭔가 꼭 내가 정말 잘한다 뭐 주도적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조직 내의 틀 안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쪽이 큰 대기업이냐 아니면 스타트업이냐에 따라 네. 말씀하신 대로 리더냐 팔로우냐 요때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KT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면접 전형 전에 또 인적성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기업들과 좀 마찬가지로 인성과 적성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먼저 적성을 보시면 언어 20분, 수추 25분, 수리 25분, 도형 20분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주제 찾기, 순서 찾기 등의 피셋형, 그다음에 수리는 자료 분석 문제와 수학 문제형이 나온다고 하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바뀌는 규칙성 제일 어렵죠. 이런 거 찾는 문제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KT는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서류 합격하시면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 여러분들이 다른 데 기업들 준비하시는 곡에 있을 테니까 아마 삼성의 G사트를 제일 많이 준비하시겠죠. 근데 나는 다른 데 안 쓰고 KT가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서류 합격하시면 여기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대면이냐 비대면일 거냐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인적성을 좀 치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장 또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좀 보수적으로 가죠. 다음 달도 온라인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로 역시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면접입니다. 면접 전형은 좀 어떻게 치러지나요? 면접 같은 경우에 원래 KT 면접 형태를 보니까 세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토론 면접, PT 면접, 그리고 이제 자소서 기반의 개인 면접을 보는데 작년 하반기를 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하느라 토론과 PT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토론과 PT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될 줄 알고. 자, 그러면 토론 면접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을 붙이기 위한 면접은 아니라고 봐요.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부분을 보는 부분이니까 토론 면접에 대한 기출을 뽑으셔서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뭐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일단 KT에 관련된 이슈들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면접 때 되시면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뭐 5G 이동통신이나 4차 산업혁명 그런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슈를 좀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토론 면접은 무조건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시면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내가 단어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내 어휘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식의 자괴감 아닌 자괴감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어휘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토론 면접은 특히나 여러분들 집에서 놀고 있는 휴대폰 한 두세 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사각지대에 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남들이 질문하거나 여러분들 대답할 때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연기 되게 잘하는데 내 차례가 아닐 때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표정 있죠. 무의식적일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표정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체크하신 다음에 야 내가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고 있구나. 왜? 여러분들의 면접관이 그거 갖고 평가해요. 쟤 안 듣고 있네? 쟤 딴 생각하네? 그러니까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 붙이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적인 부분을 보니까 무의식적일 때 내 표정 태도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 항상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 이슈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셔서 평소에 말하시는 연습해 주시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구조화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입니다. PT는 논리력과 전달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서론 때 무엇을 얘기하고 본론 때 어떻게 바들이 이끌고 가고 클로징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소개부터 지원 동기부터 여러분들 내용부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PT 면접은 일어나서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붙여놓건 들고 있건 그것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계속 면접관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PT 면접 준비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카드 뉴스 있어요. 카드 뉴스. 카드 뉴스 가지고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뉴스. 그 리액션과 표정 관리 꿀팁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면접입니다. 여기엔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네, 개인 면접은 제가 기출 문제를 좀 준비했으니까 같이 좀 간단하게 좀 보시죠. 뭐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자기소개 관련해서 물어보고요. 네. 자소서 관련된 기반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턴 생활 하다 보면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등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에 대한 부분 묻고 있죠.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있을 경우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냐면 무조건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팀 프로젝트식 갈등 상황, 그 다음에 보세요. 5번과 6번 이런 거 보시면 KT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KT 써보니까 어떻디 등 여러분들이 면접 가실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KT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마지막 할 말 등 기업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서류에 작성했던 내용 그런 것들을 골고루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언택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꼭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면접 팁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KT를 2010년도부터 쓰고 있는 사용자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도 회사 선택할 때 안 망하는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KT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BC에 대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끝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소비 트렌드, 구독 경제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디 통신사에 가입돼 있습니다. 사실 SKT도 구독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KT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 비즈니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성을 지닌 기업이니까 단순히 전화 통신 회사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다양한 산업들, 메타버스라고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잘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